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 지은이 노아 엘 그리프, 옮기니 이문영, 진아의 서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흘려보내는 생각은 하루 평균 6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불안과 걱정, 후회와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얽힌 생각들이지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많은 생각들 중 불필요한 것들을 잠시 걸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남는 것은 아마도 단순함 그리고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 엘 그리프의 책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책은 우리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사고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행복을 발견하도록 안내합니다. 저자 노아 엘 그리프는 심리치료사이자 강연가 그리고 상담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 내면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생각, 스스로를 올가매는 믿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실 그 속에 진실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심리학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명상과 철학, 영성의 영역까지 깊게 닿아 있습니다. 노아 엘 그리프는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번역가 이문영, 그는 원문의 철학적 깊이와 섬세한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내면서도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드럽고 맑은 문장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이론이나 난해한 개념에 맡기지 않고 마치 저자가 직접 우리 곁에서 속삭여주는 듯한 따뜻한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일들 때문에 생긴 분노나 슬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혹은 그들의 사랑과 인정,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에게 화내거나 자신의 불행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일을 멈추고 싶은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판단하거나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빠졌다고 느끼고 싶지 않은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공포에서 해방되고 싶은가? 이러한 감정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간관계와 상황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 말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진실이라는 믿음을 당신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믿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공포를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 10중 8구는 전혀 무섭지 않을 것이다. 동료가 와서 내가 자네 이메일을 다 지웠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믿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화가 치밀 것이다. 하지만 동료가 시도 때도 없이 농담을 날리는 작자인지라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화가 날리 만무할 것이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영화를 볼 때 슬픈 연기를 하는 배우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들까? 아마 덩달아 슬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배우를 조금도 믿지 않는다면 그다지 슬프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누군가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감정이 생긴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에는 감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 마음속 생각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생각은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감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단계 가정을 통해 원치 않는 모든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찾아내 그 생각들을 믿지 않게 할 수 있다. 생각을 믿지 않으면 곧바로 그 생각이 만든 감정이 사라지며 자연스레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나는 갖가지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평화로워지는 걸 목격했다.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벗어던진 남성도 있었고 2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슬퍼하던 여성이 슬픔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난생 처음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일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결국엔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된 여러 남녀들도 있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무가치하며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았을 뿐인데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하다고 느끼게 된 사람들 역시 셀 수 없이 많았다. 또한 인생은 해야 한다는 관념을 더 이상 믿지 않음으로써 지나온 삶을 자책하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앞으로 당신은 원치 않는 감정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고 5단계 과정을 이용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슬픔과 분노, 불안, 불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상황과 사건 때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영화의 등장인물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황이 행복과 괴로움을
낫는다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신념은 너무 강력하고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는 이에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효과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자유롭고 온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도 아니며 완벽한 상황을 만들지 못해서도 아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행의 실제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진실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이 책을 읽는다면 원치 않는 온갖 감정이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안타깝게도 자유로움, 온전함,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생각이 어떻게 감정을 만드는가? 우리 중 대다수는 어린 시절에 대체로 행복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할까? 단순히 말해 우리는 완벽하다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너무도 많이 습득했다. 우리가 습득한 완벽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올바르다, 합당하다, 최선이다, 좋다, 멋지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교사, 친구들에게 학교나 일상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배웠고 영화, 집단 사회의 견해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경험한 쾌락, 유전적 특질,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의 모든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완벽하다는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교할 만한 것이 없었다. 완벽하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 상황의 어떤 면을 나쁘다 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온전하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완벽하다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계속 확장하면서 점점 더 삶의 모든 것을 이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우리는 항상 부족한 느낌에 시달렸고 우리의 상황, 이를테면 행동, 말, 사건, 형편, 기분, 성격 특성, 외모 같은 것들을 곧잘 나쁘다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하게 되었다. 어떤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가 빠져 있는 듯 막연한 슬픔이나 결핍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 자신의 삶이 나빠졌다고 여길 때 그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현재 당신이 연인과 행복하다고 상상해보라. 그런데 몇몇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당신에 비해 2배 이상 자주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자신의 연애와 친구들의 연애를 비교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연인과의 관계가 슬프고 아쉽게 느껴질 것이다. 그때 그러한 불만족이 연인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인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다. 이렇듯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연애의 행복감이 불행감으로 바뀐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나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실망감, 결핍감, 분노를 느낀다고 믿는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상황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복을 쫓기 시작한다. 이러한 노력이 사실은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완벽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려는 시도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완벽한 상황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을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고통스럽거나 적어도 덜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때 예상되는 결과에 나쁘다거나 더 나쁘다는 꼬리표가 붙는다. 나쁜 혹은 더 나쁜 결과에 대한 생각이 만들어지자마자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완벽한 연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완벽한 연애를 하지 못하면 나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또한 완벽한 연애를 하지 못하면 인생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나쁜 결과를 맞이하면 어쩌지? 혹은 연애가 잘 안 되면 어쩌지? 라고 자꾸 스스로 묻게 된다. 감정의 강도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상황을 더 나쁘게 여길수록 그리고 그 상황이 자신의 행복에 더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마 도둑질이 모욕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모욕을 당했을 때보다 강도를 당했을 때 더 속이 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강도를 당하게 된다면 친구가 강도를 당한다 한들 그보다 더 화가 날 것이다. 친구의 강도 사건보다 자신의 강도 사건이 자신의 행복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순간을 생각하고 미래에 일어날 나쁜 순간을 상상해서 감정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식탁에 그릇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게으르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파트너가 그릇을 치우지 않았던 일이나 최근에 목격한 파트너의 다른 게으른 행동들을 모두 떠올린다. 아이의 성적이 나쁘면 그냥 유감이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앞으로 계속 나쁜 성적을 받아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상황에서 우리는 게으르군 또는 유감이군이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분노나 실망을 느끼는 대신 과거의 나쁜 순간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순간을 연계해 생각하면서 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감정은 더욱 강렬해진다. 이렇듯 우리는 눈앞에 일어난 실제 사건보다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반응할 때가 많다. 평생 동안 우리는 완벽한 혹은 이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나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대한 신념 또한 많이 만들어낸다. 무언가를 나쁘다거나 좋다고 가리는 것을 판단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믿으면 원치 않는 감정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끝없이 행복을 쫓아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행복에 필요한 것, 어릴 때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부모든 선생님이든 영화 감독이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슬픈 감정이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파트너를 찾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또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로 인해 파트너를 끝내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따라서 정년기라고 생각한 나이가 될 때까지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지금까지 싱글로 있어서는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슬퍼하거나 수치스러워한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제각기 다르다. 이러한 견해는 종종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판타지나 신념으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신념은 결혼이나 사랑, 아이 갖기, 성공, 부, 업적, 잠재력 최대한 발휘하기, 역사에 남기, 명성, 권력, 존경, 세계 여행 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다.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상황으로 행복할 수 없어라든지 행복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바꿔야 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뭔가 부족하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끊임없는 정보, 수많은 관계, 끝나지 않는 의무와 책임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말합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그것을 걷어내면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거창한 성공이나 남의 인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고요한 행복을 채워보면 어떨까요?